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카드 게임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된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물리쳐라. 사람들이 집요하게 당신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는 먹물을 내뿜는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추어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익숙한 것보다 이국적인 것이 더 비싸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과대평가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신비감을 느낄 때 당신을 더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라. 당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듣되 당신을 비판할 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가 적절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왜 칭찬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나 신비로운 것을 숭배한다. 상대를 과대평가하지 마라. 상상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지나친 속단에 빠져 대상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사람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과장해서 본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상상력을 통제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다.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서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지레 겁먹고 위축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려 지내다 보면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느 누구도 인간이라는 좁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격이나 재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상대의 장점을 이용하라. 사람은 저마다 능력과 재주가 다르다. 모든 면에서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뛰어난 사람은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지닌 장점을 적재적소에 이용할 줄 아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한다. 이들은 개개인이 지닌 장점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알아채지 못하고 이용할 줄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무지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용기를 절대 전부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알리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속속들이 알게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한 이유로 아무도 그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상대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 때보다는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하고
정말 능력이 있는지 궁금해할 때 그를 더욱 존경하기 때문이다. 거절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승낙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한 뒤에 승낙하라. 오래 기다린 뒤에 얻는 것이 더욱 값진 법이다. 마찬가지로 요구를 거절할 때에도 상대가 거절의 말에 상처 입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정중하게 거절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거절하는 것은 손쉽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사그라지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급하게 재촉하더라도 가능하면 답변을 미루어라. 상대방이 그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릴 시간을 주어라. 말솜씨보다 배려가 우선이다. 대화할 때 단어 하나하나를 문제 삼지 마라. 당신은 국어 선생님이 아니다. 나아가 문장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지도 마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불편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피하거나 당신과 대화하기를 꺼릴 것이다. 대화를 나눌 때는 능숙한 말솜씨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자족하는 삶.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간다. 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자신보다 지식이 뛰어나고 취향이 고상한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부러워하고 무엇을 아쉬워하겠는가?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해야 한다. 최고의 행복은 스스로 신처럼 자족하며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다. 내면의 깊이를 길러라. 자금이 모자라 외부만 화려하게 꾸며놓고 내부를 완성하지 못한 건물처럼 내실 없이 외모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겉모습은 궁전처럼 화려하지만 내면은 오막살이처럼 초라할 뿐이다.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들과 깊이 있는 교류를 할 수 없다. 이들은 첫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는 시원시원하게 말하지만 곧바로 수도승처럼 침묵을 지킨다.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화제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과의 대화는 공허해진다. 이들은 피상적인 것들만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만 자신의 내면 세계가 빈 껍데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지성이 날카로운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못한다. 지나친 행복은 불행으로 이어진다.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하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두어라. 우리의 육체는 휴식이 필요하고 정신은 열망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소유하면 쉽게 권태와 불만에 빠지게 된다. 호기심을 일으키고 정신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미지의 세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더 이상 갖고 싶은 것이 없으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게 된다. 행복이 다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이다. 얻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지는 순간 상실의 두려움이 생겨난다. 무관심의 지혜. 때로는 무관심한 척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당장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속을 끓일 필요가 없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태연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잡으려고 다가가면 그만큼 멀어지고, 멀어지면 그만큼 다가오는 그림자와 같다. 이러한 이치는 인간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황을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능력.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 가장 우수한 창도 창 날을 잡으면 손이 베이지만 자루를 잡으면 뛰어난 무기가 된다.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많은 일도 그것의 장점만 생각하면 오히려 인생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일에나 유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불리한 점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물이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능력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사물이나 상황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 이들은 불운이 닥쳐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태도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자세는 어떤 인생을 추구하건 매우 유용하다. 쉬운 일은 신중하게, 어려운 일은 과감하게. 지혜로운 사람은 쉬운 일을 할 때는 어려운 일을 하듯이,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쉬운 일을 하듯이 처리한다. 쉬운 일을 할 때는 자신감이 지나쳐 일을 소홀히 하기 쉽고, 버거운 일을 할 때는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기 쉽다. 따라서 쉬운 일은 신중하게, 어려운 일은 과감하게 처리해야 한다.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면 이미 그 일을 끝냈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렵다는 생각이나 할 수 없다는 두려운 마음에 매달리지 않고 과감하고 초연하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실제로 그 일을 무사히 끝마친 순간이 오게 된다. 무소유의 즐거움.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함께 즐길 줄 아는 지혜만 있으면 직접 소유할 때보다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것은 잃어버릴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항상 새로운 느낌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갖지 못할 때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 심지어 같은 물이라도 다른 사람의 우물물은 꿀맛처럼 달다. 소유하면 즐기기 어렵고 오히려 근심만 많아진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소유한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누린다. 먼저 시작하면 쉽게 명성을 차지한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유리하다. 나아가 일을 멋지게 성공시키면 즉시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한 사람은 쉽게 명성을 차지하지만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그의 명성을 나누어 가지려면 다툼을 벌여야 한다. 그들이 먼저 시작한 사람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대중은 쉽게 믿어주지 않는다. 비범하고 담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낸다. 이들은 새로운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웅들의 명부에 등재된다. 명성을 얻고 싶다면 이미 잘 알려진 일에서 두 번째가 되기보다는 낯선 분야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현명하다. 아첨은 배척하고 비난은 끌어안아라. 한 번도 당신의 의견을 반박하지 않는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가 한 번도 당신을 반박하지 않은 것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달콤한 아첨에 속아 스스로를 불행으로 내몰지 마라. 비판받는 것, 특히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판은 오히려 영예로 여겨라. 아무도 당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비판하지 않을 때에는 심각하게 고민하라. 이는 당신의 생각이나 견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불길한 소식을 전하지 마라. 쓸데없는 걱정거리를 피하라. 그 첫 단계는 불길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이다. 불길한 소식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고 심지어 듣지도 마라. 독사를 두려워해서 날마다 조금씩 독약을 마신 소아시아 폰투스의 미트라다테스 왕처럼 세상에는 매일 좋지 않은 소식을 듣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기쁘게 해줄 목적으로 행복한 삶에 반대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빨리 말하는 사람은 실패도 빨리 한다. 항상 신중한 태도로 말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조심해서 말하라. 인생을 살다 보면 한마디 더 말할 시간은 있어도 그 한마디를 취소할 시간은 쉽게 오지 않는다. 평소 유언장을 쓴다는 각오로 말하라. 말이 짧을수록 분쟁도 적어진다. 아무리 사소한 말도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것처럼 하라. 혀를 잘 다스려라. 혀는 야수와 같다. 일단 고삐가 풀리면 좀처럼 재갈을 물릴 수 없다. 혀는 정신의 맥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말을 통해 정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을 읽어낸다. 안타까운 것은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마구 혀를 놀린다는 것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함으로써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카드 게임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된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물리쳐라. 사람들이 집요하게 당신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는 먹물을 내뿜는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추어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익숙한 것보다 이국적인 것이 더 비싸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과대평가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신비감을 느낄 때 당신을 더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라. 당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두되 당신을 비판할 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가 적절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왜 칭찬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나 신비로운 것을 숭배한다. 상대를 과대평가하지 마라. 상상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지나친 속단에 빠져 대상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사람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과장해서 본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상상력을 통제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다.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서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지레 겁먹고 위축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려 지내다 보면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느 누구도 인간이라는 좁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격이나 재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상대의 장점을 이용하라. 사람은 저마다 능력과 재주가 다르다. 모든 면에서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뛰어난 사람은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지닌 장점을 적재적소에 이용할 줄 아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한다. 이들은 개개인이 지닌 장점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알아채지 못하고 이용할 줄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무지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용기를 절대 전부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알리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속속들이 알게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한 이유로 아무도 그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상대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 때보다는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하고 정말 능력이 있는지 궁금해할 때 그를 더욱 존경하기 때문이다. 거절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승낙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한 뒤에 승낙하라. 오래 기다린 뒤에 얻는 것이 더욱 값진 법이다. 마찬가지로 요구를 거절할 때에도 상대가 거절의 말에 상처 입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정중하게 거절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거절하는 것은 손쉽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사그라지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급하게 재촉하더라도 가능하면 답변을 미루어라. 상대방이 그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릴 시간을 주어라. 말솜씨보다 배려가 우선이다. 대화할 때 단어 하나하나를 문제 삼지 마라. 당신은 국어 선생님이 아니다. 나아가 문장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지도 마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불편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피하거나 당신과 대화하기를 꺼릴 것이다. 대화를 나눌 때는 능숙한 말솜씨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자족하는 삶.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간다. 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자신보다 지식이 뛰어나고 취향이 고상한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부러워하고 무엇을 아쉬워하겠는가?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해야 한다. 최고의 행복은 스스로 신처럼 자족하며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다. 내면의 깊이를 길러라. 자금이 모자라 외부만 화려하게 꾸며놓고 내부를 완성하지 못한 건물처럼 내실 없이 외모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겉모습은 궁전처럼 화려하지만 내면은 오막살이처럼 초라할 뿐이다.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들과 깊이 있는 교류를 할 수 없다. 이들은 첫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는 시원시원하게 말하지만 곧바로 수도승처럼 침묵을 지킨다.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화제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과의 대화는 공허해진다. 이들은 피상적인 것들만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만 자신의 내면 세계가 빈 껍데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지성이 날카로운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못한다. 지나친 행복은 불행으로 이어진다.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하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두어라. 우리의 육체는 휴식이 필요하고 정신은 열망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소유하면 쉽게 권태와 불만에 빠지게 된다. 호기심을 일으키고 정신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니즈의 세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더 이상 갖고 싶은 것이 없으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게 된다. 행복이 다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이다. 얻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지는 순간 상실의 두려움이 생겨난다. 무관심의 지혜. 때로는 무관심한 척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당장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속을 끓일 필요가 없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태연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잡으려고 다가가면 그만큼 멀어지고 멀어지면 그만큼 다가오는 그림자와 같다. 이러한 이치는 인간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황을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능력.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 가장 우수한 창도 창 날을 잡으면 손이 베이지만 자루를 잡으면 뛰어난 무기가 된다.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많은 일도 그것의 장점만 생각하면 오히려 인생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일에나 유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불리한 점도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물이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능력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사물이나 상황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 이들은 불운이 닥쳐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태도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자세는 어떤 인생을 추구하건 매우 유용하다. 쉬운 일은 신중하게, 어려운 일은 과감하게. 지혜로운 사람은 쉬운 일을 할 때는 어려운 일을 하듯이,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쉬운 일을 하듯이 처리한다.
쉬운 일을 할 때는 자신감이 지나쳐 일을 소홀히 하기 쉽고, 버거운 일을 할 때는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기 쉽다. 따라서 쉬운 일은 신중하게, 어려운 일은 과감하게 처리해야 한다.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면 이미 그 일을 끝냈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렵다는 생각이나 할 수 없다는 두려운 마음에 매달리지 않고 과감하고 초연하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실제로 그 일을 무사히 끝마친 순간이 오게 된다. 무소유의 즐거움.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함께 즐길 줄 아는 지혜만 있으면 직접 소유할 때보다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것은 잃어버릴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항상 새로운 느낌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갖지 못할 때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 심지어 같은 물이라도 다른 사람의 우물물은 꿀맛처럼 달다. 소유하면 즐기기 어렵고 오히려 근심만 많아진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소유한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누린다. 먼저 시작하면 쉽게 명성을 차지한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유리하다. 나아가 일을 멋지게 성공시키면 즉시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한 사람은 쉽게 명성을 차지하지만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그의 명성을 나누어 가지려면 다툼을 벌여야 한다. 그들이 먼저 시작한 사람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대중은 쉽게 믿어주지 않는다. 비범하고 담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낸다. 이들은 새로운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웅들의 명부에 등재된다. 명성을 얻고 싶다면 이미 잘 알려진 일에서 두 번째가 되기보다는 낯선 분야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현명하다. 아첨은 배척하고 비난은 끌어안아라. 한 번도 당신의 의견을 반박하지 않는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가 한 번도 당신을 반박하지 않은 것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달콤한 아첨에 속아 스스로를 불행으로 내몰지 마라. 비판받는 것, 특히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판은 오히려 영예로 여겨라. 아무도 당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비판하지 않을 때에는 심각하게 고민하라. 이는 당신의 생각이나 견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불길한 소식을 전하지 마라. 쓸데없는 걱정거리를 피하라. 그 첫 단계는 불길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이다. 불길한 소식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고 심지어 듣지도 마라. 독사를 두려워해서 날마다 조금씩 독약을 마신 소아시아 폰투스의 미트라다테스 왕처럼 세상에는 매일 좋지 않은 소식을 듣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기쁘게 해줄 목적으로 행복한 삶에 반대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빨리 말하는 사람은 실패도 빨리 한다. 항상 신중한 태도로 말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조심해서 말하라. 인생을 살다 보면 한마디 더 말할 시간은 있어도
그 한마디를 취소할 시간은 쉽게 오지 않는다. 평소 유언장을 쓴다는 각오로 말하라. 말이 짧을수록 분쟁도 적어진다. 아무리 사소한 말도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것처럼 하라. 혀를 잘 다스려라. 혀는 야수와 같다. 일단 고삐가 풀리면 좀처럼 재갈을 물릴 수 없다. 혀는 정신의 맥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말을 통해 정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을 읽어낸다. 안타까운 것은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마구 혀를 놀린다는 것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함으로써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